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비사업협력업체 계약 검토를 저희 사무실에서 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 시간에는 설계업자와의 계약 시에 핵심 체크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어떻게 체크해 드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업자의 업무를 알아야 되겠죠. 설계업자는 첫 번째 업무가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 수립을 할 때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어느 정도의 설계, 기본적인 게 필요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인가받은 다음에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가 또 필요를 하죠. 그리고 이거 외에 본격적인 업무,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입니다. 그게 뭐 설계도서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만약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또 변경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조 경관음 분석 업무도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로 인한 주변 건축물에 대한 1조 침해, 조만금 침해도 다 업무에 포함되고, 준공도서를 줘야만 우리가 전공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인허가 도서에 필요한 각종 도서 작성 및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시 주요 체크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업무 범위를 체크하셔야 돼요. 용역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하느냐 아니면 중간 단계부터 하느냐, 조합 설립인가 위반 이렇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는데, 간혹 설계 회사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할 때 계약서를 보면 포함되는 업무 범위와 제외되는 업무 범위를 구분해 가지고 계약서촌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외되는 업무 범위는 설계인 거는 같은데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제외되는 업무, 법원 소송 이런 거 제한, 이런 걸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업무 또는 설계 유사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용역계약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확실히 아십시오라고 제외되는 업무를 구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특히 조합에서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인데요. 용역비 업무가, 왜냐하면 업무 범위 조항에 포함된 업무는 전부 약정한 용역비로 공짜라기보다도 그 용역비로 모두 수행을 합니다. 근데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원래 업무에 포함되고 어느 정도 이상은 별도 용역비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처음에 정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죠. 그 다음에 용역비 지급 시기인데, 이 용역비 지급 시기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많이 지급받으려고 하고, 설계도 많이 하도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초기에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회사와의 용역 계약이 해제가 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경우를 고려한다면 너무 앞서서 많이 주면 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 용역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범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로 떴습니다. 나눠져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나눠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공할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 설계 업무 지원,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지원 자문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변경까지도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쭉 적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처럼 이게 빠졌으니까 이건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범위에 제외되는 업무가 만약에 쭉 나가면 이거는 넣어야 된다, 이거는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볼게요. 용역비 관련해서 봤더니만
어느 경우는 제곱미터당 36,300원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체크도 안 하고 저희한테 검토를 요청하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이제 3.3제곱미터 확실히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총 금액을 계산해 볼 때 어떻다는 것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역비 지급 시기인데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오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수정해서 또 체크를 해드리고 실제 각각의 경우도 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잘못됐으니까 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어떻게 하느냐.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실제 설계 용역 변경 계약서까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는 최초 설계 용역 계약서 미리 정해.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용역 업무예요. 그래서 무료로 해주는 설계 변경 범위. 야, 지난번에 있다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걸 뭐 또 이렇게 반씩이나 달라 그러냐. 이렇게 되게 되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추가 지급 시 지급 금액의 정도에 대해서 미리 최초 설계 용역 계약서에 정해두고 만약에 잘못됐어라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야,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는데 네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수정을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오시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중간 하단에 공사비 정액 협상 및 협력업체 모든 계약서 검토 안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 두 명 다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건설법 전문 변호사인 저와 김민우 변호사가 합하여서 자문계약 체결 때부터 청산지까지 모든 협력업체 계약서 검토를 한꺼번에 용역을 받고 한다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공사비 정액 협상 및 본계약 체결할 때 어떻게 한다 등등의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비사 법령 해설집이 매년 발간되고 있으니까 이걸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조합 임원 정도 되면 반드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